안녕하세요. 지난 회차까지 우리는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음운 변동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발음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침대 길이를 사람의 다리에 맞춰 조절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를 침대 길이에 맞춰 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맞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반드시 현상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규칙에 현상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 국어의 음운 변동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이에 따라 표준 발음이 결정되는데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한다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운 규칙을 토대로 하나의 발음을 정해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럼 표준 발음법이 항상 우리가 하는 발음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온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쓰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야죠. 언어 규범이 언어 생활을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다 짜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준어는 여전히 자장면이에요. 표준어를 비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짜장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장면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둘 중 하나가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표준 발음은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정해놓은 인위적인 발음이어서 실제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음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표준 발음법도 법인 이상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표준 발음이 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 때는 실제 발음을 반영해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신문 기사가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음운 변동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할 내용은 첫째, 표준 발음법과 음운 변동, 둘째,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거센 소리 대기는 음운 변동 중 탈락에 속한다. 정답은 X입니다. 거센 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귿, 피읍, 치읓이 되는 현상으로서 두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축약에 속합니다. 한국인은 닭을 발음할 때 받침, 리을, 기역을 닭처럼 모두 발음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한국어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합니다. 닭을 닭처럼 발음하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한국인은 닭을 닭으로 발음합니다. 이와 같은 음운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야는 단모음, 이를 포함하는 이중모음이다. 정답은 O입니다. 야를 발음해보면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다릅니다. 모음, 이를 발음하는 입 모양에서 순간적으로 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순간적인 모음, 이가 바로 반모음 이입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는 반모음, 이를 포함하는 이중모음입니다.
지난 회차까지 우리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구분하거나 명확하게 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회차까지 배운 대표적인 음운 변동을 알아봅시다. 다음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 발음을 생각해 볼까요? not. 자, not.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not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인데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가 아니라 not, not. 분명히 문자로는 티읕을 쓰는데 not, 디귿으로 발음한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것을 부르는 이름, 이것을 부리는 명칭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 현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규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상을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상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그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물. 자, 제가 지금 밥물 아니랬죠? 밥물. 자, 비음. 미음이라는 비음 앞에서 비음 아닌 소리,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하죠? 칼날. 자, 칼날 아니죠. 칼날. 자, 리을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을. 자,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는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 자, 유음하죠. 마지. 자, 마디. 아, 너는 마디구나.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죠? 마지.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이 되는 구개음화입니다. 좋다. 좋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다. 히읗과 디귿이 만나 티읕으로 축약되었습니다. 넉. 자, 한국인들 중에 그 누구도 넉스라고 하지 않죠. 기역, 시옷이 기역이라는 하나의 자음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자, 하나의 자음이 탈락한 현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번 회차의 제목이 표준 발음법인데요.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제 국어 생활에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제목은 표준 발음법인데요. 자, 우리가 표준 발음법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음운 변동과 음운 규칙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번 회차를 학습하시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실 사실은 현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꽃이라고 하지 않고 꽃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먼저이고 이 현상에 대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표준 발음법은 이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하나의 발음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이런 각종 이름을 맨 먼저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름이 왜 나왔는가? 그런 이름이 나오기에 앞서서 현상,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발음하고 있는 현상을 먼저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있는 신라라는 단어의 발음을 볼까요? 자, 신라의 발음을 보시면 신라, 신나, 쉴라, 신나 사실 얼마든지 다양한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각각 다른 발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확한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발음을 정한 것이 바로 표준 발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네 가지의 발음 중에서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신라. 이 발음이 바로
표준 발음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정했을까요? 신라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음운규칙이 없나요? 유음화가 떠오르시죠? 리을이 아닌 소리가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 유음화였는데요. 자, 신라가 표준 발음이었습니다. 신라가 표준 발음이고 이 표준 발음에 유음화라는 규칙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발음을 하고 그 발음 중에서 규칙적인 발음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나오는 그런 발음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여서 나타낸 것이 음운 규칙이고요. 그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단 하나의 발음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발음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음운 변동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 단어가 부정확하게 발음되는 사례들을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음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 발음법에 녹아있는 음운 변동과 음운 규칙을 지금까지 학습한 이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음운 변동과 관련된 표준 발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은 표준 발음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표준 발음법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고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표준 발음법의 규정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국물, 깎는, 키읔만 모두 비음 앞에서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화를 나타낸 규정이네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음운 규칙이 표준 발음법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먹는, 국물, 깎는, 키읔만 이렇게 발음을 잘 하고 있고요. 이 발음이 비음 앞에서 미음이라는 비음 앞에서 니은이라는 비음 앞에서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하는구나. 아무렇게나 비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비음 앞이라는 조건에서만 이렇게 비음으로 소리가 난다. 자,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음화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현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운 변동, 음운 규칙, 그리고 표준 발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항은 비음화 규칙을 담고 있는 표준 발음법이고요.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발음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자, 기역, 연국의 불파음입니다.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터지지 않는 소리가 이응, 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위치는 같고요. 다만 비음, 콧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역과 이응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서만 차이를 보이는 소리의 짝인데요. 윽 소리를 내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기만 하면 응 소리가 됩니다. 자, 아무렇게나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비음, 니은 앞이라는 조건에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비음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음운 규칙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글에서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회차에서 이 내용을 학습하셨는데요. 자, 햇살에. 자, 해사래가 아니라 햇사래가 맞죠? 몸에 좋은, 자, 몸에 좋은이라고 썼는데 몸에 좋은이 아니라 몸에 좋은이 맞죠? 자, 이와 같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예를 지금 찾아보았습니다.
경음아와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돼 있고요. 히읗 탈락이 적용된 그런 표준 발음법이네요. 표준 발음이죠. 햇살에 몸에 좋은 표준 발음입니다. 자, 같은 단어를 제각각 발음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하나의 발음을 정해 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몸의 존, 몸의 전, 뭐 이렇게 제각각 발음하면 안 되고 우리는 표준 발음법에 맞게 몸에 좋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볼까요? 위의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넓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넓다는 넓다인데 이 두 단어는 어떨까요? 자,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널뚱글다가 아니라 넙뚱글다가 표준 발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나와 있는데요.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옷. 자, 기역, 시옷은 기역, 니은, 지읒은 니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은 리을,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4개의 묶음이고요.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널쭉하다, 널뚱글다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표준 발음법이라는 건 사람들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한국인들 중에 널쭉하다보다는 넙죽하다, 널뚱글다보다는 넙뚱글다로 발음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표준 발음도 이것이 표준 발음이라고 정해진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예를 볼까요? 자, 갑자기 한글 맞춤법이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표준 발음법을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짝입니다. 짝꿍처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서 규정해 놓은 언어는 표준어인데요. 자, 표준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관한 규정이 표준 발음법이고요. 표준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규정이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고 한글 맞춤법은 표준 발음법에서 정해진 발음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운 변동은 올바른 발음뿐 아니라 올바른 표기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자, 한글 맞춤법 제18항을 보시면 어간의 끝, 의가 줄어질 적에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운 규칙 배울 때 본 것인데요. 뜨다, 떠서. 자, 뜨다. 의가 잘 발음되는데 떠서 할 때는 뜨어서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의가 탈락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음운 변동이 표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는 이 표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 볼까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썼네요. 자,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무릎이 싫어. 자, 발음은 싫어, 싫어 이렇게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한글 맞춤법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집에나 가야겠다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죠. 집에나. 자, 앞서 보신 것은 다 소리나는 대로, 이것은 소리나는 표기고요. 소리나는 대로 쓴 표기고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인데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자, 제1항을 보시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꽃도, 꽃이. 자, 실제 발음은 오른쪽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것이 실제의 소리, 발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을 땐 아무도 이렇게 적지 않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꽃, 꽃을. 자, 꽃이, 꽃을. 모음이 올 때는 치읓이 잘 발음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날지언정
형태는 고정해서 적기로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표준 발음법에 반영된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과 자장면에서 보듯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국어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한 영상을 볼까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님께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공기관을 꼽으면 국립국어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생들에게 국립국어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국어원은요,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위해서 조사와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 같은 어문 규정을 제정하고 또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어 사전을 편찬하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국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만든 곳도 국립국어원인가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와 연구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국어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의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회의 자료를 만들었고, 국어심의회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회의 기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만든 게 지금의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사람들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이런 어문 규정이 자주 바뀐다는 불만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역사를 알고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988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1933년은 아직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는데, 그때 우리 말을 갈고 닦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셨던 여러 선각자들께서 한글 맞춤법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의 그 언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8년에 한번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1988년에 표준어 개정을 하면서 그때 처음 만든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거죠. 짜장면과 자장면에서 보듯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언어가 계속 변하게 마련이니까요. 발음뿐만 아니라 뜻이라던가 또 쓰임새 같은 것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언어가 변화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때그때 그것을 이제 표준 발음법이 바로바로 수용하지 못해서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법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밖에는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는 발음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게 표준 발음인 것인지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것을 익혀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중에 익숙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법 규정이나 한글 맞춤법 규정과 관련을 갖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말에는 뭐 음의 동화라든가 또 첨가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음운 변동사항은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하는 말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신라라고 발음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법에 맞도록 쓰기 때문에 신라라고 적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본래의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표준 발음법은 그렇게 해서 적게 된 말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 가장 우리말의 표준 발음에 맞는지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라라고 적힌 것을 유음화, 그러니까 음운 변동을 시켜서 신라라고 발음하는 게 우리말의 대표적인 표준 발음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언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지를 언어학자들이 관찰을 통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문법은 외우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데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보다 윗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시를 붙인다던가 깨를 붙인다던가 이런 게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로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법이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관찰하고 내가 하는 말 속에 숨은 원리가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국어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공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어떤 곳이고 오늘 우리가 배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이 어떤 역사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198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왜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은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역사성 때문이지요. 언어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표준 발음법이 그때그때 바로 수용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의 발음은 변하는데 표준 발음법은 그때마다 바뀔 수 없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그럼 내 마음대로 발음하면 될까요? 언어의 자의성을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언어에는 자의성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나요? 네, 자의성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있었죠. 표준 발음법은 말 그대로 법, 즉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발음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발음하고 싶다. 해도 국어사전과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찾아서 표준 발음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지요. 표준 발음법과 음운 변동을 정리해 볼까요? 음운 변동 현상이 있고 그것을 음운 규칙으로 나타냈으며 음운 규칙은 또 표준 발음법에 반영됩니다. 규칙적인 음운 변동, 즉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어의 음운 규칙을 잘 알면 표준 발음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 단어가 부정확하게 발음되는 사례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발음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발음은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정해놓은 인위적인 발음이어서 실제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음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표준 발음법도 법인 이상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규범에 맞는 발음과 현실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발음은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정해놓은 발음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발음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거꾸로라고 발음하지만 표준 어형이 거꾸로이므로 거꾸로라고 발음하는 것이 규범에 맞는 발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꾸로라고 발음하고 싶다 해도 맞춤법상 거꾸로라고 쓰는데 굳이 거꾸로라고 발음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규범에 맞는 발음이 현실의 발음과 맞지 않아 언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거꾸로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왜 표준 발음은 거꾸로이냐,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규범을 바꾸어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언어의 변화에 따라 규범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규범에 맞는 발음과 현실의 발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특히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규범에 맞는 발음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 발음법을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발음을 정한 표준 발음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법 규정이나 한글 맞춤법 규정과 관련성을 갖게 되는 까닭을 추리해 볼까요? 음운 변동 현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발음이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라만 봐도 어떤 사람은 신나, 쉴라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라고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정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도 정해진 것이고 발음의 변화는 표기의 변화로 이어져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신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표기가 정말 신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쉴라로 발음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쉴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표준 어형은 분명 신라죠. 한글 맞춤법으로는 신라인데 제각각 발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정말 표기도 제각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발음, 단 하나의 표기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단 하나의 발음,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단 하나의 표기. 물론 복수 표준어, 복수 표기도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표준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운 변동, 제각각 사람들이 발음하는 여러 가지 발음 가운데에서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서 하나를 정해서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의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에서 C, 여기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보기 1을 봅시다.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중요하겠네요.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같고 소리도 같은데 의미만 다릅니다. 니은,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아요. 그런데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같고 표기와 의미가 다르다. 자, 디귿, 단어
A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 단어의 주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주된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제 보기 2번을 봅시다. 자, 보기 2번 보시면 ABC 나와 있습니다. 자, 설렁탕을 시켜 먹어라. 자, 꺽쇠 아니니까 발음이죠. 자, 설렁탕을 시켜 먹어라. 자, 이 발음, 이 소리만 들으면, 이 말만 들으면 시켜서 먹으라는 건지 주문해 먹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죠? 시켜, 주문해. 그죠?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자, B를 봅시다. 그 팀이 2연패를 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그 팀이 2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2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것도 역시 의미가 다르네요. 자, 졌다, 우승했다. 정반대의 의미죠. 2연패, 아마 이 패, 표기는 똑같지만 아마 의미는 다른 그런 동음 이의어, 소리와 표기가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 이의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C. 가슴이 아프다. 이거는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다는 건지 아니면 마음,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원래 가슴이라고 하면 분명 인간의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슴이라는 말이 마음, 정신 이런 뜻도 뜻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중심 의미가 확장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A를 보시면 자, 표기, 만약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의미가 더운 기를 없앤다는 뜻이고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여, 즉 주문해 란 뜻이 됩니다. 자, 소리는 시켜로 똑같죠. 자, 표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소리는 똑같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무엇이었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B. 자, 연패. 자, 연패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패, 질패자 쓰고요. 자, 연패. 두 번째 뜻은 으뜸 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패, 표기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정말 다르죠. 자, 소리도 같고 표기도 다른데 의미는 다른 경우. 자, 무엇이었나요? 자, 기억하시나요? 자, 보기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A씨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자, A, B, C 중에 무엇이었나요? B죠. 패. 자, 니은, 단어 A와 B가 소리, 시켜.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무엇이었죠? A였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B,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A. 자,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죠?